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그냥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와 좋은 추세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 유럽 주식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었지만 이번 주엔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12월 첫째 주죠. 첫째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긴 있죠.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게 많이 발표가 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해서 제조업 지표,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졸트 잡 오프닝스 고용 지표, 수요일 날 밤에는 ADP 고용 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되고 파월 연설도 있네요. 목요일 날 고용 지표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 패스하고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중요하죠.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발표되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가 빽빽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그죠? 채권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 강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지표 발표를 맞는 겁니다. 저런 지표가 특별히 뭐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하거나 뭐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시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채권이 올라가고 있고 강달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니 이 계속 이번 주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예, 네, 그냥 뭐 특별한 변화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봅니다. 12월이죠, 이제 그죠. 연말이죠,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 드레싱 12월 올해 2024년에 이제 마지막 수익률을 마감하는 게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 이번 올해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7월 달에 올해 좀 흔들렸었으나 그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을 하면서 24년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2월 달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이런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도 일단 좀 좋게 보고 금리도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달러도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라는 단어를 이제 강조 말씀드리고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제 순환매가 매우 그런 좋은 샘플인데 순환매의 좋은 샘플이긴 한데 엔비디아 올랐다가 러셀 지수 올랐다가 엔비디아 올랐다 러셀 지수 올랐다 하면서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이 글로벌 전반적인 이런 차원에서는 다소 좀 순환매가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한국이 좀 서운하긴 서운한데 순환매가 돌면은 한국 증시도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일단 뭐 잘 못 올라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차별화가 좀 완화가 되고 있긴 한데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그런 모습은 일단 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일단 이제 유럽 증시 마감하기 전이니까 금요일 마감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오늘 보시면 아시아 증시도 다 올라가고 있죠. 그죠? 순환매가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순환매의 모습이라고 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뭐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좀 순환매가 조금 아쉽기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이런 걸 보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제 차별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화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주식시장이 뭐 딱히 지금 뭐 하락할 만한 그런 이슈나 뭐 그런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더 올라가겠다잖아요, 그죠? 한국 주식은 좀 먼저 좀 빠지긴 했고 하여튼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좀 건전한 순환매 당장 뭐 세계 주식이 막 올해 막 대폭락을 하고 일단 뭐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일단 뭐 드려봤습니다. 글쎄요, 뭐 내년에 이제 뭐 올해 12월인데 12월에 뭐 연말에 랠리가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거를 뭐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초를 뭐 그러니까 12월 달에 성과가 너무 좋아 버리면 연초에 또 내년 연초에 또 약간 불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 미국 주식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일단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만성적인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점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점들이 뭐 눈에 띄게 네, 그런 점들이 눈에 띄게 막 터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고요. 잠시 후에 유럽 증시 출발 예정인데 오늘이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좀 중요한 날이라고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잠깐 하나만 좀 볼까요? 그 요거 하나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뭐 나온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온 거긴 한데 프랑스 예산안 시한이 월요일이라고 해요. 오늘이네요. S&P는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유럽 증시가 특히 프랑스 증시가 막 1.2% 급락 출발 예정이거든요.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에 한정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프랑스에 한정해서 독일이나 뭐 영국은 괜찮은 거 보면은 어쨌든 이 프랑스는 지금 이 정치적 불안이 지금 증시를 좀 흔들고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막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하여튼 그래요. 프랑스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져서 출발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 예산안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하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유럽 증시 개장하기 직전인데 분위기가 일단 조금 안 좋게 출발할 듯한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BOJ 총재가 금리 인상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위험 자산에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예. 하여튼 엔화 강세가 이것 때문에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일본 1% 정도 올랐네요. 그죠? 일본 증시 강하다라 말씀드렸고 중국 증시도 뭐 나쁘지 않네요. 중국 증시도 1% 가까이 올랐고 한국만 좀 유달리 약합니다. 한국은 참 서운하네요. 가장 싼 증시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뭐 바닥을 확인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참 하여튼 깝깝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부터 좀 하나씩 좀 보자면은 일본 증시는 뭐 박스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스권 붕괴시킬 생각 없어 보이죠? 박스권 하단이니까 나와야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붕괴시킬 생각 없죠? 일단 그럼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중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을 이제 극복을 해버렸으니 다시 뭐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어쨌든 중국 증시도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그렇지. 지난번에 너무 급등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가볍게 뭐 체크만 할게요. 뭐 오늘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엔화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 되돌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바람에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처럼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러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엔화는 이쯤 되면 계속해서 일단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엔화가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 흐름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중요했던 자리가 107 요 자리였죠. 107을 돌파한 착을 못했어요. 못하고 나서 빠지고 있고 지금 요렇게 지금 일단 이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 중입니다. 엔화 강세 뭐 그런 거에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저는 일단 다시 이거 당장 박스권 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일단 봅니다. 그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 이날 시가 11월 20일 시가 이런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시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러가 계속 아래쪽으로 가려면 이 자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빨리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는 게 맞겠죠. 하여튼 아직 이건 극복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후 5시도 안 됐으니까 이거 오늘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못 넘어가면은 아래쪽으로 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지금 채권하고 네,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니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달러가 내려간다라고 단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107
107 못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뭐 원자재나 주식시장이 뭐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싶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위안화 약세는 근데 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뭐 엔화의 움직임하고 유로화의 움직임하고 이 위안화의 움직임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는 트럼프 당선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자체가 이렇게 눈에 띄게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모든 통화들을 한 번에 이렇게 어우르면서 달러 강세라는 이제 명확한 걸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은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다 보니 이제는 통화들 간에 약간의 좀 이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급등은 멈췄죠. 107에서 지금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엔화는 이제 물가 때문에 엔화는 강세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그 위안화 같은 거를 보시면 근데 위안화는 이 오늘 장대 항목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뭐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안화는 계속 보니까 약세로 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위안화 약세 저기 달러 위안이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요.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가 뭐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뭐 이런 지금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그 중국이 관세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제 위안화 약세를 택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 달러 인덱스는 107 자리에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근데 지금 위안화는 보시면 이 무거운 저항이란 말이죠. 이쪽 부분이 매물대잖아요. 저항이 가득가득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위안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당분간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위안화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트럼프가 중국에 뭐 무거운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은 중국은 관세 부과분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걸 정책적으로 이 위안화 약세를 유발시켜 가지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요거 일단 좀 눈에 띄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화는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죠? 엔화 강세, 어, 엔화 강세, 원화 약세, 엔화 강세, 위안화 약세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그러면 약간 중국 영향도 일단 좀 받을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아무래도 이 신흥국 통화인 원화도 다소 좀 계속해서 약세 영향을 좀 받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화 약세라는 건 뭐죠? 1,300원,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세죠. 원달러 환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위안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좀 원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는 속도는 좀 둔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떻죠? 근데 어쨌든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원화도 전반적으로 좀 또 상승 압력, 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원화 약세 압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한국 증시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7원이나 올랐네요. 예, 원달러 환율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1393원, 93원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한 척한 꼴이 돼 버렸으니 이거 그죠? 이제 그 레벨업 검증된 거죠. 그죠?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 볼게요.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을 놓고 지금까지 야, 이 선 넘어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검증을 했는데 오늘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리면은 야,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여기 1393원부터 해서 일단 1440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그죠?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고공행진을 할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공행진 하겠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환율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는 정고점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될 거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이쯤에서 이제 죽어야죠. 근데 지금 죽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얘가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이면 환율이 더 이렇게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안화의 영향일 거예요. 그죠? 위안화의 영향도 좀 받아서 더욱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뭐 이렇게 강합니다. 그죠? 뭐 유럽 증시, 뭐 프랑스는 물론 좀 시달릴 수 있겠지만은 이 독일 증시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 분위기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보고 이제 분위기 좋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유럽이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여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뭐 조금 오늘 뭐 조정이 나올지 또 전일 급락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 빠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위기 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죠? 오늘이 이제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오늘이 이제 한국 증시라고 하기보다 이제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이고 지지력이 안 보이죠? 예. 눌림시 매수 한 번 정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일단 오늘까지 계속해서 일단 지지력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코스피 선물 5분봉 보고 계십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과정 중이죠.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 신호는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사실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세 보인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하락이 둔화된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잠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진다면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 15일 날 저점 부근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코스피는 지지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심각하게 아래쪽으로 N자로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 이 하락이 연장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지지력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물론 아직까지 분봉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붕괴돼 아직까지 뭐 지키고는 있어서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가야 될 때도 못 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안 좋다는 거는 삼성전자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이쯤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야 이거 일봉인데 중기적인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이 정도에서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가장 좋았는데 일단 오늘도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분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당연히 뭐 뭘로 보나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기적인 바닥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지력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여튼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빠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까지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하자고요. 조금 좀 위험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뭐 1150을 재차 붕괴를 확인했죠. 오늘 코스닥 150 선물 고점이 58.7이네요. 하여튼 50을 재검증했고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지지력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뭐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지지력 없고 이미 뭐 금요일 날에 어떤 지지력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해서 순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는 참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싼 증시인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고 대장인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비싸고 어 미국 증시 분위기 뭐 유럽 증시 분위기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일단 연말 앞두고 좋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싼 한국 증시가 여기서 또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는 지금 지지력이 계속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스피 정도는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래 괜찮을 수 있어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약하단 말이죠. 세계 증시 분위기도 좋고 뭐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순환매 좀 한국 증시도 뒤늦게라도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좋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일단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지력을 안 보여준다라는 게 그게 좀 이제 심각한 좀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참 이게 일단 뭐 대응이 이래저래 참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미국은 막 뜨거워 갖고 만지지도 못할 것 같고 한국은 차가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인 것 같고 근데도 문제는 그죠. 한국 증시는 더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게 문제고 미국 증시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참 그래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해지는 걸 완화하는 순환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환매가 진행되겠다는 신호도 안 보이고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한국 증시는 차라리 여기서 대폭락이 한번 나오면은 뭐 그럴 네 일단 그러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차라리 한번 뭐 급락이 한번 나오면 이제 반등에 베팅하는 건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일단 뭐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처럼 만약 코스피가 좀 올라온다면 여기서 세계 증시 분위기를 따라서 이 약한 친구가 한번 마음 먹고 위쪽으로 급반등을 한다면 코스닥도 급반등을 한다면 그럼 이제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후려치는 뭐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자리는 솔직히 그래서 물론 이제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아직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당장은 이 뭐가 참 이래저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코스닥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도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바닥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 지금 요렇게 빠지는 거 요거. 지금 요렇게 빠지는 요거 바닥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물론 코스피는 아직 쌍바닥 가능성 요 정도는 아직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코스 코스닥은 답 없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아래쪽으로 줄줄줄 추가로 저점이 낮아질 수 있다. 8월 5일 저점 충분히 깰 수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오늘 뭐 제약 바이오들이 뭐 조금 뭐 반등을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하여튼 약합니다. 이래저래 한국 증시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었나 싶은 생각이 참 안타깝네요.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하여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하다라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닉스 차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죠. 대략적으로 위치가. 아무튼 얘도 당장 뭐 빠질 생각은 없어요. 그런 일단 뭐 그런 모습이긴 하고 엔비디아도 강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지금 당장 전 세계 증시가 뭐 우르르 쾅쾅하면서 자빠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단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휴가 내고 뭐 긴 연휴를 긴 뭐 연말 연휴에 뭐 이렇게 뭐 놀러 간 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시장이 좀 조용해지고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러면 그냥 뭐 가던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가던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그냥 계속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참 애매한 연말이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강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뭐 특별히 분봉을 보고 뭐 이래저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러셀 지수도 강하고 S&P도 강하고 나스닥도 강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조금 좀 불안하나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괜찮고 하여튼 채권 뭐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고 채권 일봉입니다. 반등하고 있고요. 달러 약세 찔끔 뭐 하여튼 뭐 진행이 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